안녕하세요. 논리와 비판에서 상황 판단을 담당하고 있는 테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피셋 상황 판단 1번부터 5번까지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들어갈게요. 네. 문제 1번 발문을 먼저 보죠.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을 찾는 거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닥글을 보니까 제0공조 1, 2, 3, 4, 5 이렇게 돼 있고 쓱쓱 보니까 가장 많이 보이는 게 주민등록에 대한 주민등록이란 글자가 많이 보여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이건 뭐죠? 규정이에요. 규정. 예, 상황 판단에서 자주 나오는 그 정보 유형이죠. 규정은 어떤 걸까요? 요건과 효과의 구조를 가진 정보를 말해요. 어떠한 요건을 갖추면 이러한 효과가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들을 말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딱 보니까 상황에 보니까 등장인물이 한 명이네요. 갑. 한번 읽어볼까요? 갑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민등록 번호 유출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이고 그래서 주민등록 변경 신청을 했대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갑의 주민등록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A광역시 B구라고 되어 있고요. 주민등록 번호는 어쩌고 이렇게 되어 있다. 여기까지 나오네요. 이걸 가지고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규정으로 가서 규정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선지를 한번 읽어보는 게 나아요. 네, 선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선지를 읽을 때는 주어와 서술어 위주로 보면 돼요. 1번 A 광역시장이 어쩌고 하면서 변경 여부에 대한 결정을 청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2번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는 뭐뭐 결정하면서 다른 번호로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3번은 뭐 어떠한 경우 인용 결정이 있는 경우 갑의 이건 서술본만 보면 되겠죠? 주민등록 번호가 뭐로 위에 있는 상황과 다른 무슨 번호로 변경될 수 있대요. 4번은 딱 보니까 또 변경된 경우래요. 변경된 경우는 누가 갑이 운전면허증 여기 살짝 나오죠? 운전면허증이 나오고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갑이 뭔가 변경 신청을 해야 된대요. 운전면허증. 5번은 보면 갑은 번호 변경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대요. 뭐 실제 문제할 때는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좀 돋보이게 해볼게요. 뭐 무슨 결정을 청구한다. 변경. 2번 같은 경우에는 다른 번호로 변경. 3번 같은 경우에는 번호가 아예 변경되는 거죠. 번호 변경. 4번 같은 경우에는 무슨 변경 신청. 특이하게 운전면허증이 나오네요. 계속 주민등록번호 얘기하는데. 5번 같은 경우는 갑은 이의 신청. 이런 것들이 약간 뭔가 이제 규정이랑 연결이 되겠죠. 규정을 보면 규정을 싹 다 한꺼번에 정리하고 그 다음에 선지나 상황을 이제 규정을 상황에 적용해서 선지를 판단하는 법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통 보면 규정이 좀 길어요. 규정이 좀 길이가 좀 길죠. 긴 경우에는 이 선지가 요소에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한 부분에 여기서 뭐 1번을 물어본다, 여기서 2번을 물어본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의미 단위로 끊어지면 또 선지를 한번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네. 그래서 1항을 먼저 볼게요. 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지의 시장,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제외한대요. 그럼 요건 안 되는 거죠. 시장은 제외하고 뭐 특별자치도지사는 포함한다. 이와 같다. 뭐 해서 그러니까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 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대요. 어떤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는 어떤 뜻이죠? 1, 2, 3 중에 1, 2, 3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되죠? 첫 번째 1호 생명신체의 위해를 입거나 생명신체의 위해. 2호 재산의 피해. 3호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피해자. 이런 성가정 이런 거 피해자. 우리가 아까 상황을 읽어봤죠? 상황에서 뭐라고 돼 있었어요?
갑은 재산상 피해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느 호에 해당하죠? 갑은 2호.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은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겠네요. 그죠? 네. 일단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2항을 살펴볼게요. 2항. 1항의 신청 또는 5항의 이의 신청. 1항의 신청 또는 5항의 이의 신청을 받은 주민등록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 시장 등이라고 한대요. 시장 등은 공공부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에 번호 변경에 대한 결정을 청구해야 한다 했어요. 누가 한 거예요? 시장 등은 번호 변경 여부 결정을 청구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뭔가 낯이 익지 않으세요? 아까 살짝 우리가 읽었을 때 번호 변경 여부 결정 청구? 이거 1번이랑 연결되죠? 1번. 그죠?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을 청구. 가죠? 1번이랑 관계 있는 내용이네요. 근데 여기서 주체가 누구예요? 주체. 시장 등이죠? 시장 등. 그죠? 근데 여기는 광역시장이라고 돼 있어요. 광역시장. 광역시장은 시장에 포함될까요? 그럼 어디를 가봐야 되겠어요? 어디를? 1항의 신청에 의해서 온 거잖아요. 그러면 연결이 되겠죠? 그죠? 1항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제외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광역시장은 될 수 없어요. 여기서 이건 주체에 관한 문제였죠? 그러면 누가 신청을 해줘야 돼요? 나와있죠? 시장 등에는 누가 들어있어요? 구청장이 있죠? 비구청장. 1번만 좀 천천히 풀게요. 워밍업 겸. 그래서 1번은 어떻게 되죠? 그럼 옳지 않은 보기가 되는 거죠. 옳지 않은 선지가 되는 거죠. 네. 그럼 3항 볼게요. 3항. 주민등록지의 시장 등은 변경위원회로부터 번호 변경 인용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의 번호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체 없이 변경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럼 여기 딱 잘라서 보면 시장은 번호 변경 인용 결정을 받으면 지체 없이 번호를 바꾸래요. 번호를 바꾸고 그 다음에 신청인을 통지하래요. 근데 어떠한 기준? 이 두 기준이 있는 거죠. 두 기준을 볼게요. 일단 번호의 앞 6자리 및 7자리 중 첫째 자리는 변경할 수 없음. 변경할 수 없는 게 있네요. 앞 6자리, 7자리. 그러니까 7자리 중 첫째 자리. 우리 보통 1, 2, 3, 4로 되어 있는 거기 말하는 거죠. 1, 2, 3, 4. 그 다음에 1호 이외의 나머지 6자리는 임의 숫자로 변경함. 이 나머지는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합쳐서 얘기하면 앞에 7자리는 건드리지 마라. 이런 뜻이죠. 예, 그러면 요거에 해당하는 게 있는가 좀 볼까요? 먼저 2번도 볼게요. 2번. 번호를 변경. 우리 3항에서 번호를 변경한 건 누구죠? 시장 등이죠? 근데 여기서 2번에서는 누가 된다고 했어요? 주민등록 번호 변경위원회는 인용 결정을 하면서 다른 번호로 변경할 수 있다. 가능해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비구청장. 그죠? 그래서 2번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아까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되는 선지가 있었죠? 3번 선지. 3번 선지 보니까 번호는 뭐뭐로 변경될 수 있다 했는데 아까가 아니고 그 3항에 보면 어떠한 기준이 나오잖아요. 기준. 그죠? 변경 안 되는 부분. 어디까지 안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까지는 변경할 수 없다고 했죠? 근데 지금 4로 변경이 됐어요. 그죠? 그러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2호에 반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변경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3항 2호에 반한다. 맞지 않는다. 3항 2호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은 여기서 나오고. 그러네요. 지금 우리 1, 2, 3, 4까지 해결했어요. 그죠? 그러면 정답은 4번이나 5번 둘 중에 하나겠네요. 예, 사항을 또 볼게요. 제3항의 번호 변경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 등록증 등에 기재된 번호의 변경을 위해서는 번호 변경을 신청해야 된다.
뭐 위에서 번호를 변경해 주라고 해놓고 또 여기서 번호 변경을 신청하래요. 누가 신청해요?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뭐가 있어요? 아까 우리 선지를 먼저 읽어보라는 게 이런 것 때문이에요. 쓱 보다가 보면 좀 특징 있는 부분들이 있죠. 운전면허증 어디 나왔던 것 같아요. 그죠? 4번에, 선지 4번에 운전면허증 나왔었죠. 그러면 갑의 주민등록 번호가 변경된 경우 갑이 4번 지금 읽는 거예요. 4번 선지. 갑이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주민등록 번호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맞는 거죠? 사항 그대로예요. 사항 그대로. 그죠? 번호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그걸 붙였어요.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고. 운전면허증. 그대로 나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신청인. 신청인은 갑이잖아요. 갑. 봐봐요. 천천히 해볼게요. 갑. 신청인. 그죠? 신청인이었고. 운전면허증. 아까 여기 나와 있는 뭐뭐 대상. 대상이죠? 운전면허증에 뒤에 번호. 번호잖아요. 운전면허증. 대상 오케이. 주체 오케이. 그 다음에 뭘 하라고 했죠? 어떤 걸 하라고 했죠? 행위. 번호 변경 신청해라. 변경 신청 오케이. 행위까지. 다 갖췄어요. 그죠? 틀린 게 없어요. 법에 따라 맞네요. 그럼 4번 일단 답이고요. 근데 5번도 확인해 볼게요. 5번은 당연히 5항에 나와 있겠죠. 지금까지 찾았을 때 없었으니까. 5항을 또 볼게요. 주민등록지의 시장 등은 변경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기각결정을 통지하래요. 통지해야 되며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 등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5번을 볼게요. 이의신청. 똑같이 나오죠? 이의신청. 갑은 주체가 갑이에요. 신청인은 이 후단에 걸려있는 이쪽일 것 같아요. 그죠? 후단. 신청인은 맞죠? 번호 변경 기각 결정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숫자에 좀 민감해야 되죠? 30일 이내. 맞죠? 똑같은 내용은 나죠? 30일 이내. 여기까지 오케이. 맞아요.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에 근데 누구한테 하라고 했어요? 시장이죠? 주민등록 변경위원회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대상이 잘못됐어요. 그 다음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행위는 똑같아요. 여기 틀린 부분은 어디예요? 대상이 틀렸어요. 지금 보이세요? 규정형 문제에서 옳지 않은 선지는 대부분 변경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주체, 대상, 그 다음에 숫자, 기간이라든지 뭐 금액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행위, 그 다음에 뭐 절차 사항이 있든지 이런 것들 위주로 그 부분을 확인해 보면 옳은지 옳지 않은지 확인할 수 있어요.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지금부터 좀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문제 2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또 옳은 것을 찾는 거예요. 이번에도 바닥글을 보니까 공공조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임의적으로 뭔가 쓰세요. 번호를 매기세요. 1조, 2조, 3조, 4조, 5조. 5조로 이루어져 있네요. 그리고 상황은 없어요. 상황은 없네요. 그럼 바로 선지를 볼게요. 선지를 볼 때는 뭐 위주로 봐라? 주어, 수러. 자, 1번. 물품 출납 공무원은 어쩌고저쩌고 명령이 없으면 자신의 재량으로 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 뭐 하면 어떤 절차가 없으면 못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가 봐요. 2번. A 중앙관사의 장이 그 다음에 위임하고자 할 경우 툭툭 보는 거예요. B 중앙관사 소속 공무원에게는 위임할 수 없다. 위임할 수 없다. 뭐 하면 위임할 수 없다. 이 사람한테 위임할 수 없다. 뭐 이런 게 나와 있다. 3번, 선지 3번. 계약 담당 공무원은 보관하는 것이 부적당하고 인정하는 경우 보관, 부적당 인정 뭐 이런 게 나와 있고 그 물품을 국가 외의 자의시설에 보관할 수 있다. 보관할 수 있다. 뭐 앞에 대상이 살짝 나오고요. 대상까지 다 외우려고 대상까지 다 기억하고 있으려면 복잡하니까 이제 그냥 처음엔 스킵하는 거예요. 살살. 4번 물품 수급 관리 계획에 정해진 물품 이외의 물품이 필요한 경우 누구죠? 물품 관리관은 누구에게 필요한 취득에 필요한 조건은 조치를 청구해야 한다. 여기 탁탁 떼서 보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5번 또 물품 출납 공무원이는 물품 출납 공무원은 어쩌고 저쩌고 인정하는 경우 수선이 있네요. 수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수선 필요 조치를 청구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실제로 시험 볼 때 형광펜을 쓸 수는 없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주목해서 보라는 거 제가 이렇게 좀 티가 나게 하는 거예요. 1번 같은 경우 뭐가 좀 특이할까요? 출납? 2번 같은 경우 위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죠? 3번은 보관. 4번은 취득에 필요한 조치, 취득 조치.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5번은 특별하게 나오는 게 수선. 그죠? 수선. 이런 내용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올 때 이런 해당 내용이 나오는 규정과 연결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선지를 하나하나, 선지가 아니고 규정을 한 조 한 조 한번 볼게요. 일단 1조. 1조 1항은 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물품 관리에 대한 관한 사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고 필요하면 다른 중앙관서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지금 대상이 누구예요? 소속 공무원도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중앙관서 소속 공무원도 된대요. 그죠? 아까 위임을 본 것 같아요. 쓱 보니까 선지 2번에 나와 있네요. 선지 2번에. 그죠? 위임이 나왔죠? 볼게요. A 중앙관서의 장, 주체. 각 중앙관서의 장. 맞죠? 소관 물품 관리에 대한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경우 비중앙관서 소속 공무원에게는 위임할 수 없다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위임할 수 있는 게 대상이 두 개죠. 다른 중앙관서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돼 있죠. 틀렸어요. 이거는 반대로 얘기하네요. 반대로. 규정을 반대로 얘기한 거. 그쵸? 그리고 다시 규정 돌아올게요. 2항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품관리관이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그냥 정의를 내렸어요. 특별히 관계가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2조로 갈게요. 2조. 물품관리관은 계획에 정해진 물품에 대해서는 그 계획의 범위에서 그 밖의 물품에 대해서는 필요할 때마다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물품 취득에 관한 아까 살짝 봤던 기억나요? 취득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청구해야 한다. 나와 있어요. 2항까지 한꺼번에 볼게요. 2항. 계약 담당 공무원은 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예산의 범위에서 그 해당 물품을 취득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취득, 필요, 조치하여야. 그래 있네요. 취득에 관계된 거 아까 본 기억나세요? 안 나도 대충 어렴풋이 취득이란 거 거친 것 같아. 그러면 쓱 다시 한번 선지로 와서 보면 4번에 있죠. 4번. 선지 4번에. 선지 4번은 뭐라고 되어 있죠? 물품 수급 관리 계획에 이제 좀 자세하게 보는 거예요. 선지를. 계획에 정해진 물품 이외의 물품이 필요한 거고. 계획 이외의 물품이 있었나요? 2조 1항으로 와서 보면 계획 있죠. 계획에 따라서 계획에 정해진 물품은 범위에서 그 밖의 물품이 뭐예요? 그 밖의 물품. 계획이 아닌 물품이겠죠? 계획이 아닌 물품. 그죠? 그러니까 이걸 말하는 거겠죠? 이 계획이 아닌 물품에 대해서는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취득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해야 한다. 돼 있어요. 여기는 뭐라고 됐죠? 물품관리관. 맞죠? 누가 하는 거예요? 주체. 물품관리관은 맞아요. 물품관리관 맞고 여기서 누구에게 물어봤어요? 물품 출납 공무원에게. 여기 누구라고 돼 있어요?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대상이 틀렸네요. 대상. 그죠? 대상이 틀렸어요. 그래서 4번도 옳지 않네. 그 뒤에부터 쭉 볼까요? 뒤에 물품 취득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청구해야 된다. 행위는 똑같아요. 행위는 맞았어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2번과 4번이 틀릴 것을 알 수 있어요. 1, 3, 5가 남네요. 그 다음에 3조를 볼게요. 3조. 물품은 국가의 시설에 보관해야 한다. 보관이란 말이에요. 보관이란 말을 본 선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렇게 느낌을 잡고. 다만 물품관리관이 국가시설에 보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국가 외의 자의시설에도 보관할 수 있대요. 근데 이게 주체가 누구죠? 물품관리관이. 보관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 한번 있나 볼까요? 3번에 있죠. 3번. 선지 3번에. 선지 3번에 보관이라는 말이 나와요. 처음에 시작이 누구죠? 계약 담당 공무원은 물품을 국가의 시설에 보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물품을 국가 외의자의 시설에 보관할 수 있다. 국가 외의자의 시설에 보관할 수 있다. 뒤에 마지막 서술 부분은 수로 부분은 동일하죠. 예, 이거는 맞는 거예요. 근데 주체로 봅시다. 여기는 계약 담당 공무원이라고 했어요. 여기는 3조에서 누가 낸다고 했어요? 물품관리관이 낸다고 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주체가 틀렸네요. 그죠? 네. 그래서 3번도 틀린 거예요. 4조를 봅시다. 4조.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출납하게 하려면 물품 출납 공무원에게 출납해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2항 물품 출납 공무원은 명령이 없으면 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출납에 관계되는 거 아까 본 기억 혹시 나세요? 쓱 보면 1번에 나와 있네요. 1번. 그죠? 요거는 1번에 선지 1번에 관계되는 규정이다. 물품 출납 공무원은 물품 관리관의 명령이 없으면 자신의 재량으로 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 잘 모르겠으면 수로 부분에 비슷한 게 있나 봐봐요. 어디로 걸려요? 2항이 걸리죠. 2항에 똑같은 부분이 나오죠. 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 그럼 이거는 4조 2항에 걸리는 것 같다. 그러면 또 앞으로 가보죠. 명령이 없으면 1항에 따른 명령. 1항은 어떤 명령이죠? 누가 명령을 냈어요? 아까 물품 관리관이 명령을 내린 거죠. 그러면 물품 관리관이 명령 없으면 이것도 됐네요. 없으면 그리고 주체는 누구예요? 물품 출납 공무원. 같죠? 다를 게 없죠? 옳은 선지예요. 그죠? 지금 하나하나 분설해서 봤을 때 다 갖추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5번까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네, 정답은 1번이에요. 네, 5번까지 확인해 볼게요. 5조를 또 이제 남아있는 5조를 봐야 되겠죠. 5조. 1항 물품 출납 공무원은 보관 중인 물품 중 사용할 수 없거나 수선 또는 개조가 필요한 물건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사실을 물품 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일단 대상은 물품 관리관이고요. 물품 관리관에 보고해야 된대요. 수선. 아까 봤던 기억이 살짝 나나요? 2항 볼게요. 2항 물품 관리관은 1항에 따른 보고에 의하여 수선이나 개조가 필요한 물품이 있다고 인정하면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그 수선이나 개조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5번에 보니까 수선 나오죠. 수선. 요거는 5번에 관한 내용이네요. 선지 5번 볼게요. 주체가 누구예요? 물품 출납 공무원은 아까처럼 해볼게요. 뒤로 수로 부분에 수선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청구해야 한다. 요게 나와 있는 게 어디예요? 2항이죠. 2항. 여기 2항 뒷부분. 수선이나 개조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해야 한다. 계약 담당 공무원도 나오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주체로 가봐요. 누가 하는 거예요? 물품 관리가. 이게 누구로 되어 있어요? 물품 출납 공무원. 물품 출납 공무원은 1항에 의해서 보고는 하지만 필요한 걸 청구하는 주체는 아니다. 틀렸어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3번입니다. 발문을 보시면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그리고 또 제 00조 쭉 밑에 내려오니까 제 네모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1조라고 하고 이건 2조라고 할게요. 그리고 살짝 보니까 감청, 통신하고 뭐 징역 이런 게 나와요. 형법 관계되는 것 같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선지를 한번 또 주어 서술어 위주로 한번 볼게요. 선지. 갑이 뭐뭐에 의해 취득한 주어가 누구예요? 우편물은 징계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네요. 우편물은 어떤 우편물이에요? 불법검이야. 어떤 우편물이 있는데 우편물 징계 절차의 증거를 사용할 수 있냐? 이걸 물어본 거고요. 두 번째, 갑이 뭘 하면서 녹음한 내용이니까 그냥 녹음이죠. 주어가 녹음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있네요. 없대요, 이번에.
3번 갑이 뭐 대화를 녹음하면서 공개한 경우 이때는 요거 자체가 그냥 주어라고 볼 수 있겠죠. 주어. 공개한 것은 뭐 이렇게 했습니다. 뭐를 대화를 녹음해서 공개했대요. 그때 1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4번은 이동통신사업자 갑이 어쩌고저쩌고 하기 위해서 제공받은 경우 단말기 고유번호를 제공받은 게 1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대요. 5번은 갑이 을과 병 사이의 우편물을 불법으로 검열한 경우 뭐예요? 우편물을 불법으로 검열한 건 2년의 징역과 3년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까처럼 앞에 문제와 비슷하게 뭔가 특이한 글자를 찾아볼게요. 징계 절차, 증거. 여기도 재판, 증거.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대화 녹음? 공개? 4번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게 나오죠. 단말기 고유번호 제공. 그 다음에 뭐 징역. 여기는 벌금. 여기는 자격정지. 5번은 징역. 그 다음에 불법 검열. 뭐 사실 위에도 여기 우편물도 뭐 끌 수 있고 하지만 너무 많아지니까 긋기 시작하면 그죠? 이 정도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다. 하고 이제 조문을 한번 규정 한번 살펴볼게요. 누구든지 주체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게 뭐예요? 다른 말로 불법이에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의 확인 자료를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않은 타인 상호 간의 대화를 녹음, 청취하지 못한대요. 누구든지 하지 말래요. 금지 규정이에요, 금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금지라면 뭐가 나오겠어요? 금지해놓고 아무런 우리가 처벌이나 아무것도 안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금지를 지킬까요? 안 지키죠? 그럼 분명히 금지에 따른 처벌이나 제재가 나올 거예요. 2항을 볼게요. 2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징역과 1년에서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 과가 나온 것 때문에 이거는 동시에 만약에 어떤 처벌했다 그러면 둘 다 있어야 돼요. 둘 다 있어야 돼요. 1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죠? 둘 중에 하나만 해당하면 하는 거예요. 1항에 위반하여 검열, 그 다음에 감청, 타인의 뭐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또는 2호 보면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 또는 누설한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뭐죠? 그냥 쉽게 얘기해서 감청하거나 녹음하거나 청취하거나 아니면 감청하거나 녹음하거나 청취한 거를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는 이러한 1년 이상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이제 사망을 볼게요. 사망. 누구든지 또 갑자기 또 누구든지가 나오네요. 반복해서 누구든지 단말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여기 또 뭐라고 돼 있어요? 단말기 고유번호를 제공 안 돼. 이렇게 한 거죠. 다만 이런 거 주셔야 돼요. 다만 보통 앞에 대한 예외예요. 여기에 대한 다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동전화 단말기 제조업체 또는 사업자가 단말기 개통 처리 또는 수리 등 정당한 업무를 이용하기 위해 제공받은 경우에는 뭐 이러한 사람들 단말기 제조업체 사업자가 개통 처리 같은 걸 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다 뭐예요? 앞에 거에 대한 반대죠. 제공받지 말라고 했어요. 제공받지 말자에 또 반대니까 뭐예요? 제공받을 수 있어. 너네는 제공이 가능해.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게 가능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완전히 위하고는 다른 내용이에요. 그죠? 끊어지는 내용이에요. 1항, 2항 내용이 다르고 지금 사망사항이 또 다르네요. 그죠? 그리고 4항을 보니까 제3항을 위반하여 같이 연결이 되는 거네요. 얘네 둘이는. 위반하여 단말기 고유 제공한 애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이에요.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만 있으면. 그죠?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 이렇게 처한대요. 2조를 볼게요. 2조. 제0공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0공조의 규정. 뭐가 있죠? 지금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뭐 감청 등을
한 경우 또는 뭐죠? 단말기 고유번호 제공한 경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위반하여 불법 검열에 의해 취득한 우편물이나 내용, 취득한 체력한 전기통신의 내용, 그 다음에 상호 간의 대화 이런 것들은 뭐라고 돼 있어요? 재판 또는 징계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증거로 사용할 수 없대요. 여기서 나타난 대상물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대요. 또 다른 아까 위에는 처벌에 관한 거고 2조는 처벌이 아니라 거기 처벌 말고 그것도 쓸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제 선지로 가볼게요. 1번 갑이 불법 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의뢰 우편물은 징계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가 어디 나와 있었죠? 어디 나왔어요? 2조에 나와 있죠? 2조. 여기에 해당하는 게 1번이에요. 근데 어떤 것들은 사용할 수 없다고 했어요? 공공조의 1조에 위반할 경우. 그럼 1조로 올라가 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어떤 거예요? 우편물에 대해서 나와 있던 게 어디죠? 우편물에 대해서 나와 있던 것들은 나와 있던 조항은 1호 우편물 나와 있죠? 1항에 나와 있었죠? 우편물. 그러면 이게 1항에 해당하는 건가 볼까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편물에 검열한 거. 법률에 의하지 않은 게 뭐라고 했죠? 불법. 여기 뭐라고 됐어요? 불법 검열. 이런 식으로 말이 바뀌어 나온 거예요. 합쳐서. 법률에 의하지 않은 검열을 불법 검열이라고 말만 바꾼 거예요. 불법 검열을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못한대요. 하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공공조에 위반한 우편물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항에 따라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용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1번은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2번도 보니까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또 돼 있으니까 2번도 2조로 일단 가겠네요. 근데 여기서 어떤 거예요? 어떤 거? 대화를 녹음한 거래요. 그러면 1조에 위반했는지 우리 올라가 봐야 되겠죠? 또 여기 공공조 위반했는지 1조에 가서 대화에 관계되는 부분을 찾아봐요. 1항에서 1항에 있죠? 1항에서 대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세 번째 줄에 있어요. 1항에 공개되지 않은 타인 상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대화인데 어떤 대화예요? 타인 상호 간에 공개되지 아니야. 갑과 을과의 대화는 타인과의 대화예요? 아니죠. 나와의 대화죠. 나. 타인이 아니라 나. 그죠? 그래서 이거는 1항 1호의 대상이 아니에요. 1항 1호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항 1호의 대상이 아니니까 1항의 1조의 규정에 위반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용할 수 없다가 적용이 되지 않아요.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2번도 틀렸어요. 3번 볼게요. 선지 3번. 갑이 을과 병과에 공개되지 않은 대화. 을과 병 사이에 공개되지 않은 대화. 여기 정확하게 딱 나와 있죠? 위에 2번이랑 완전 다르죠? 갑은 을과 병한테는 타인이잖아요. 거기다 공개되지 않은 대화래요. 그죠? 대화를 녹음하여 공개한 경우 딱 1조 1항에 걸리네요. 딱 1조 1항에. 1조 1항에 정확하게 딱 걸리네요. 그래서 금지된 거예요. 한 경우 1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금지된 걸 했을 때 처벌은 뭘로 받아요? 1조 2항으로 받죠? 1조 2항에는 1조 2항에 2호에 해당하는 거고, 그죠? 1조 2항에 2호에 해당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 처벌은 어떻게 돼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죠.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벌금은 어디 나와요? 사항에 나오죠, 사항. 이건 뭐예요? 단말기 고유번호에 관계되는 처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처벌을 잘못 연결돼 있어요. 처벌이, 그죠? 이것도 아니에요. 4번 이동통신 사업자 갑 사망에 연결되겠네요. 단말기를 개통하기 위해서 고유번호를 제공받은 경우 1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아까 뭐라고 했죠? 다만 이유가 혹시 기억나나요? 사업자가 개통 처리 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공받은 거는 금지된 행위가 아니에요. 금지된 행위가 아니면 사망을 위반한 게 아니죠. 그러면 징역을 받을 수 있어요? 위반한 행위가 아닌데 어떻게 받아요? 사항에 적용이 안 되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금지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 안 돼요. 그래서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까지 했으면 그냥 5번은 맞겠구나 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우리는 해설하는 거니까 한번 더 찾아볼게요. 5번이 어떻게 되는지. 5번, 갑이 을과 병 사이의 우편물, 타인의 우편물이죠. 우편물을 불법 검열한 경우 2년의 징역과 3년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어디에 걸려요? 이거는 1조 1항의 우편물의 불법 검열이죠. 불법 검열. 우편물의 불법 검열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금지된 행위가 맞아요. 금지된 행위가 맞는데 했어요. 이 행위를 했으니까 당연히 1조 1항에 위반한 거예요. 1조 1항에 위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1조 2항으로 봤을 때는 1조 2항의 1호에 해당하는 거예요. 1조 2항의 1호. 이때 어떻게 돼요? 처벌이. 두 개 다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and. 분명히 징역과 자격정지가 동시에 나와야 돼요. 2년. 2년은 1년과 10년 사이에 있죠? 그러니까 맞고. 3년. 5년 이하의 범위에 들어가죠? 자격정지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거 맞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4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4번부터 좀 빠르게 해야 될 텐데요. 이제 4번. 다음 글과 지원 대상 후보 현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기업 F가 받는 지원금은 아까까지는 옳은 것을 계속 찾았는데 이번엔 좀 특정 결론을 묻기 시작했어요. 특정적인 값이에요. 특정값. 그러고 나서 선지를 봤더니 값이 나오네. 없음, 뭐 8천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금액이 나오네요. 금액이 나오고 바닥글을 봤더니 뭐 지원하려고 하는 규모가 뭐 나오고 예산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총 매출이 뭐 지원한다 뭐 하고 우선 지원 대상, 지원금 상황에 지원 상황 산정 방법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다음 현황이 나와요. 현황. 아 그러면 딱 여기서 뭘 깨달아야 될까요? 이 바닥글 쪽을 잘 정리를 해가지고 이 여기서 나온 기준을 이 현황에다가 적용해야 되겠구나. 적용하는데 잊지 말아야 됐거든. 우린 누굴 찾아야 돼? F만 찾으면 된다. 애꿎게 모두를 건드린 게 아니라 F만 찾으면 된다. F를 찾을 때까지만 하면 된다. 여기까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바닥글 한번 정리해 볼게요. 공공부는 2021년도 중소기업 광고비 지원사업 예산 6억 원을 기업에 지원하려 하면 지원금 선정 및 지원금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아래와 같다.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 숫자에 되게 예민해야 돼요. 예산이 6억 원이래요. 왜 줬을까요? 왜? 근데 필요하니까 좋겠죠? 그죠? 여기 주목해서 예산은 6억 원이야. 여기서 캐칭을 해야 되고 두 번째 1번 첫 번째 동그라미 2020년도 총 매출이 500억 원 미만인 기업만 지원한다. 자격이 나오네요. 자격 500억 원 미만인 기업만 지원한다. 자격 그러면 500억 원 이상인 기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원 안 하겠죠? 그리고 우선 지원 대상은 백신, 비대면, 인공지능이다. 처음에 그래서 이게 대상. 두 번째 동그라미 보면 우선 지원 대상 사업 분야 내 또는 우선 지역 대상이 아닌 사업 분야 내라는 얘기를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내에서는 소요 광고비 곱하기 총 매출이 작은 기업부터 먼저 선정한다. 이거는 선정 순위가 나오네요. 순위를 정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네라는 말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 그룹이 두 개로 날리는 거겠죠. 여기 우선이라는 게 있었죠. 위에 보면 우선이라는 게 있어. 그러면 요거를 우선이랑 비우선이 갈리겠구나. 그리고 우선 안에서 순위를 잡아주는 거를 먼저 잡고 그 다음에 비우선 넘어갔구나.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먼저 선정. 그거는 어떤 걸로? 그리고 기준이 작은. 그죠? 순위의 기준이 여기 있어요. 기준. 그 다음 볼게요. 지원금 상한액은 액수. 지원금에 관계되는 얘기죠. 액수는 상한액은 1억 2천만 원이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해당 기업이 2020년도 총 매출이 10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2배까지 가능하다. 2배까지. 그죠? 원래 1억 2천인데 2배까지면 얼마예요? 2억 4천까지 가능하다. 그죠? 단 지원금은 소요 광고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면 여기가 또 다른 조건이 하나 붙네요.
그러면 이걸 정리를 해볼게요. 요거는 밑에 이렇게 틈나는 데다 옆에다 적든지 정리를 하는 게 좋아요. 이런 것들은. 그러면 원래는 1.2인데 뭐 100억 미만인 데는 100억 이하인 데는 2.4까지 가능하대. 근데 이거는 전제가 하나 있어. 조건이 하나 있어. 소요 광고비의 2분의 1 초과할 수 없다. 뭐예요? 이하. 그죠? 그냥 기계적으로 바꾸세요. 초과 x는 이하. 그죠? 그러면 광고비 2분의 1 지원금. 마지막 동그라미 볼게요. 위에 지원금은 산정 방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최대 금액을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순차로 배정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뭐 1순위가 이 위에서 보면 순위가 매겨지잖아요. 그럼 순위에 따라서 돈을 준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떨어질 때까지. 떨어지면 뭐죠? 6억 원이 최대 나가는 지원금은 꼭 6억, 지원금은 총 6억 원까지 나간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딱 봐요. 우리가 이런 걸 정리를 했을 때는 먼저 자격이 있고 뭐 순위나 지원금을 계산하는 것들을 이런 것들 들어가기 전에 자격이 하나 있었죠. 자격이 뭐였어요? 500억 미만인 기업만 준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500억 이상은 안 되겠죠. 봐봐요. 이거부터 지워버려야 돼요. A 600억 원이요. 안 되겠죠. B 500억 원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미만이니까 500억 원 이상이면 안 되는 거죠. 이상이면 자격이 없는 거예요. A, B는 아예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싹 지워버리고.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은 뭐라고 했죠? 순차로 배정한다. 순차로 배정하니까 순위가 매겨져야 되겠네요. 그러면 우선 지원 대상 사업 분야가 있대요. 백신. 그 다음에 비대면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인공지능. 그리고 얘네들은 그게 아닌 거겠죠. 그럼 얘네들 먼저 순위를 줘야 되겠죠. 네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계산한다? 광고비 곱하기 매출액이 작은 순서부터. 그러면 일단 G부터 볼게요. G 하면 120. E는 얼마예요? 1000. D는 곱하면 얼마예요? 1200. 그럼 제일 작은 게 어디예요? G. 그 다음이 2000. 그 다음에 D. 이렇게 되겠죠? 그러고 나서 남아있는 C, F. 우리 F가 필요한 거죠? F, C하고 F도 순위를 매겨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보니까 C는 곱하니까 1200. F는 곱하니까 600.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얘가 5인데 얘도 이제 계산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누구를 알아내려고 해요? C를 알아내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F를 알아내라고 했으니까. 예. 일단 4개에 대한 지원금을 계산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원금으로 갈게요. 일단 지원금은 원칙은 아까 1.2억 원이라고 했어요. 근데 매출액이 100억 원 이하인 경우 2.4억까지 가능하다 했어요. 근데 요게 광고의 2분의 1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요거를 봐야 돼요. 이걸 할 때 매출액을 한번 그럼 봐야 되겠죠. 매출액 뭘 봐야 되겠어요? 여기서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뭘까요? 원칙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100억 원 이하인지 먼저 봐야 되겠죠. 100억. G부터 봐야 되죠. 순위가 1순위니까. G 100억 원 이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2.4억까지 가능하구나 얘는. 근데 광고비가 4억이에요. 4억의 절반은 2억이죠. 그러면 2.4억까지 받을 수 있는데 요거는 넘기면 안 되니까 얘는 얼마를 받게 되는 거예요? 2억. 그죠? 그러고 나서 2순위가 누구예요? E입니다. E는 100억 원 이상이네요. 100억 원보다 크네요. 그러니까 원칙으로 가야 되죠. 그러면 얘가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은 1.2억 원이에요. 최대 받을 수 있는 상한액. 그죠? 근데 얘는 5억 원이고 여기에 2분의 1은 2.5니까 1.2는 충분히 받을 수 있네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 3순위는 D예요. D로 가서 보니까 D도 역시 100억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1.2억 원이 최대인데 4억 원이니까 이것도 상한액을 넘질 않겠네요. 그리고 이제 F 차례가 됐어요. F 차례.
F는 100억 원 이하네요. 100억 원 이하니까 2.4억까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광고비는 6억 원이에요. 6억 원의 2분의 1은 3억 원. 그러니까 3억 원이니까 2.4억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돼요. 근데 여기서 뭘 생각해야 돼요? 예산이 6억 원이었죠. 그러니까 2억, 1.2억, 1.2억 다 더하면 4.4억이에요. 지금 총 얼마 썼어요? 6억 중에? 그래서 1.6억 원이 나왔죠? 4.4억을 썼죠? 1.6억 원이 나왔어요. 2.4억 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남아있는 예산이 1.6억 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F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예요? 그럼 1.6억 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네.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하게 정리하고 필요한 것들을 다 요소마다 투입을 해가지고 적용을 하면 쉽게 풀 수 있어요. 네. 4번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5번. 다음 글에 기역과 니은에 해당하는 수를 옳게 짝지은 것은 기역과 니은에 해당하는 수. 딱 봤더니 선지를 봤더니 기억에 숫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뭔가 바닥글이 하나 나와요. 네,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는 여기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잘 해서 기억과 니은, 최소 몇 개, 최대 몇 개, 요걸 가능합니다. 요거를 채워야 되겠죠. 최소가 최대가 나온다. 그러면 여기에서 위에서 말하는 조건을 이 위에서 나오는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것들이 경우가 매우 많다. 많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위에 바닥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갑 담당관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부서 전 직원은 57명으로 구성된, 우리 부서 전 직원 57명으로 구성되는 혁신 조직을 출범시켰으면 합니다. 그랬더니, 을주무관이 물어봤어요. 조직원은 어떻게 구성할까요? 그랬더니, 갑 담당관이 5에서 7명으로 구성된 10개의 소조직을 만들 때 5명, 6명, 7명 소조직이 각각 하나 이상 있었으면 합니다. 단, 각 직원은 하나의 소조직에만 소속되어야 합니다. 이를 정리해서 수리적으로 텍스트를 우리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일단은 직원 수가 총 57명이래요. 57명. 그죠? 총 57명. 그리고 두 번째 갑에서 봤더니 소조직을 10개를 만들 거래요. 소조직을 10개를 만들 거고, 소조직은 어떻게 되냐면 5명짜리, 6명짜리, 7명짜리 이런 식으로 된대요. 그리고 각각 하나 이상은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 5명, 6명, 7명 이러한 소조직이 총 합쳤을 때 10개라는 얘기죠. 요거를 A라고 놓고 이거 B라고 놓고 C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10이고요. 10이고 그리고 단이 아니고 각각 하나 이상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A, B, C는 전부 다 1보다는 커야 돼요. 자연수란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뭐죠? 큰 거. 5A 플러스 6B 플러스 7C가 57이어야 되겠죠? 전체가 57명이고 겹쳐서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만. 그러니까 57명이 다 여기로 가든 절로 가든 여기로 가든 10개 안에 이렇게 뿌려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끝났어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5명으로 소조직은 뭐예요? A. A는 토탈 몇 개가 되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거를 방정식을 제거하면서 풀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방식을 쓰지 않을 거예요. 그냥 저는 단순하게 여기 있는 숫자를 갖고 해볼 거예요. 일단 기억을 봤을 때 최소로 봤을 때 일단 3을 한번 넣어볼게요. 3을 여기 3을 넣으면 그럼 요 공식에 넣는 거예요. 1번 일단 A가 3이라고 하면 B 플러스 C는 7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곱해지니까 15죠? 15니까 6B 플러스 7C는 얼마가 돼요? 42가 되죠. 이걸 풀어보면 6을 곱해버리면 되죠. 6, 7, 42. 그럼 C가 0이 돼요. 그럼 조건은 맞아요? 안 맞죠? 그럼 A가 3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A는 3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A는 1이 되나 볼까요? 1. 그러면 B 플러스 C는 9가 되고 6B 플러스 7C는 52가 되죠.
그러면 C는 마이너스 2가 나와요. 안 되죠? 그럼 결국 더 해볼 필요 없이 최소값은 4겠구나. 끝. 최대값을 구해야 돼요. 최대값. 6 아니면 7이에요. 그러면 3번. 일단 7을 넣어볼까요? 최대값이라고 했으니까 A가 7이다. 7을 넣으면 B 플러스 C가 3이 되고 6B 플러스 7C는 얼마가 되나요? 5, 7에 35죠? 5, 7에 35. 57에서 35를 빼면 22. 맞나요? 맞겠죠? 맞나요? 35 얘기하면 22 맞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값이 이거 곱하면 C는 6, 3, 18 빼기 18 빼기 22니까 4가 나와요. B 플러스 C는 3이라는데요. 이것도 말이 안 되죠. 7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답은 4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절약해야 돼요. 지금 제가 천천히 풀어서 그렇지 실제 문제 풀 때 바로 가져와서 적용 이거를 대입해서 풀면 이렇게 빨리 풀 수 있어요. 간단하게.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